성경제방송 돈다방 미스터리 5월 15일 일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돈다방 미스터리를 청취하시고 팟빵과 유튜브에 열심히 댓글 달아주시는 우리 청취자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더욱더 열심히 더욱더 성실하게 훔쳐 입은 점쟁이 반스 절대 뺏기지 않고 잘 챙겨 입으면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함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돈다방 미스리 청취자님들한테 좀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조금만 좀 생각을 바꾸면 편집 기술을 배울 거고 편집 기술을 배워서 지금 이렇게 방송을 녹음하는 것도 그냥 전혀 편집 없이 한 번에 그냥 원샷으로 확 녹음해서 그냥 바로 올려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팟빵 같은 데도 조금 음악 같은 것도 좀 넣고 효과 같은 것도 넣고 좀 그러면 더 좀 세련돼 보일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는 보이는 방송으로 전환해서 좀 아주 뭐라 그럴까요? 시각적인 효과 같은 것도 좀 편집해서 놓고 그러면 구독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좀 좋아하실 수 있는데 제가 지금 똥꼬집을 부리고 있잖아요. 저의 똥꼬집을 좀 설명해 드리면 제가 방송을 녹음해서 혹은 녹화해서 편집하는 그 시간 동안 오히려 저는 시장의 악재, 호재 하나라도 더 찾아보자.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 개인 투자자분들이 억울해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쉽게 좀 설명해 드릴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송은 굉장히 촌스럽지만 방송 콘텐츠는 그 내용은 그 어떠한 경제방송도 따라올 수 없는 정말 최고의 방송이라고 자부하면서 저는 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야 돈다방 미스리 누구한테 좀 추천하고 싶은데 너무 정말 후져서 너무 촌스러워서 추천을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는 정말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당분간은 제가 똥꼬집을 좀 계속 부리겠습니다. 워낙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거를 뭐 편집해서 뭐 올려 뭐 이러기가 사실 좀 그렇게 땡기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부분 좀 너그럽게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댓글 제가 다 읽고요. 우리 김선호님 이제서야 미쓰리를 알았다니 인생 헛살았네. 네, 헛사셨습니다. 근데 이제 돈다방 미쓰리를 알게 되셨으니까 이제 앞으로 투자 잘 하시고 행복한 꽃길만 걸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스나이퍼님께서 토요일 방송이 좀 어려웠다라고 해주셨는데요. 제가 어떤 부분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왜 토요일 방송이 어렵다고 느끼셨냐면 그동안 돈다방 미쓰리는 큰 시황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연말에 여러분 다가오는 한 해 동안 경제 이슈는 뭐뭐뭐뭐가 될 것이고 연준은 다가오는 한 해 동안 금리를 어떻게 할 거고 이렇게 큰 그림을 그려놓고 방송을 올릴 때마다 뉴욕 증시를 기준으로 그때 핵심적인 이슈를 가지고 시황을 이렇게 그려드리잖아요. 근데 최근에 돈다방 미쓰리 시황이 굉장히 타이트해졌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이유가 누구 때문이겠습니까? 이재명 후보님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민주 진영에 후원금을 좀 빵빵하게 대드리고 싶다는 저의 어떤 욕망 때문에 제가 지금 당장 방송에서 종목을 드릴 수는 없지만 최소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주식 투자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시황을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매수 타이밍입니다. 뭐 지금 정도는 매도하세요. 다시 장이 꺾입니다. 이 타이밍만 제가 잘 전달을 해도 여러분들께서 잘 매매를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시황이 굉장히 타이트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뭐 예를 들면 썸네일에 괄호 열고 뭐 탐욕은 금물 이렇게 신호를 드리는 거는 단타 매매를 하시는 분들에게 주는 신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큰 시황가는 저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라는 표현은 너무 좀 극단적이죠. 잘 변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 시황관이 변하면 방송에서 가장 먼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미쓰리가 시황을 이렇게 봤었었는데요. 죄송합니다. 시황관을 좀 바꿔야겠습니다라고 바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올해 증시는요. 미쓰리가 좋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다 그랬어요. 2월 달인가 3월 달에 러시아 디폴트 이야기 나왔을 때 미쓰리가 작년 연말에 여러분 2022년 경제 이슈는요. 첫 번째 디폴트, 두 번째 미국의 정치적 불확실성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디폴트 이야기가 나오니까 제가 여러분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2022년 큰 시황은 좋지 않습니다. 선수들만의 장이고요. 주린이들 정말 골로 가는 장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황이 안 좋아도 종목들은 움직이고요. 그렇게 시황은 안 좋지만 매일매일 우리가 경험하는 주식시장은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주식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그 매매 신호를 좀 따라 하시면 수익이 나시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잘 참조하시면 여러분들이 돈다방 미쓰리 청취하시는데 그렇게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거라고 믿고요. 자, 후원금 얘기를 좀 제가 잠깐 해드릴게요. 왜 후원금이 필요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분도 계실 겁니다. 야, 미쓰리. 그렇게 의원님들, 후보님들 너보다 돈 더 많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당연하죠. 저 돈 없어요. 그런데 왜 후원금이 필요하냐면 솔직히 국회의원님들 돈 없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후원금을 빵빵하게 밀어드리자라고 얘기하느냐. 왜 후원 좀 해드리자라고 하냐면 그게 그 어떤 지지자들의 힘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뉴스공장 뭐 금딱지 내놔 그래서 100만 유튜버를 만들어 준 것처럼 사실 보수 쪽의 그 방송은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방송들의 구독자 수가 정말 좋은 진보 쪽 구독자 수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후원금을 빵빵하게 넣어드리자 이게 뭐 그분들에게 뭐 돈을 막 팍팍 주자 이런 게 아니라 그만큼 지지자들이 이렇게 힘을 주고 있다. 이거에 대한 신호거든요. 그러면 민주진영 쪽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국회의원님들, 뭐 이런 후보님들, 뭐 이런 분들한테 후원금이 입금이 되는데, 후원 계좌가 꽉 찼대. 이게 더 이상 후원이 안 된대. 그래? 그러면 후원금 안 좀 덜 꽉 차신 분 누구야? 채워들어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에너지가 민주진영에게 힘을 더 으쌰 화이팅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이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여러분 돈다방 미쓰리 아니겠습니까? 제가 맨 처음에 돈다방 미쓰리라는 이름을 만들었을 때 많은 분들이 야, 돈다방 미쓰리가 뭐냐? 뭐 이렇게 좀 탁탁지 않게 생각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조금 더 세련되게 지면 안 되냐? 뭐 이런 거였는데 저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왜? 돈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거든요. 그리고 돈은 뭡니까? 우리가 흔히 멋있게 얘기하는 경제는 결국 돈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돈이 많으면 좋고 돈을 벌면 좋고 돈이 있었으면 좋겠고 돈에 목숨을 걸 때도 있고 돈이 없으면 못 삶에도 불구하고 돈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창피한다까지는 아니지만 돈 얘기하면 야, 너 이렇게 돈 밝혀?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 인간의 그런 부분이 너무 싫어요. 예. 그냥 당당하게 나 돈 많이 벌고 싶고 돈 좋아하고 돈 왜 많이 벌고 싶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미쓰리가 왜 돈 많이 벌고 싶어 합니까? 좋은 사람들과 정말 좋은 맥주 먹으면서 낄낄거리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저는 돈 버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돈 버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주식 매매 왜 하십니까? 돈 벌기 위해 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냥 까먹기 위해서 주식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원하지 않게. 그런데 여러분들이 진짜 주식 투자하시는 이유는 돈 벌기 위해서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출근하시고 하루 종일 일하시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오시는 이유가 뭡니까? 돈 벌려는 거잖아요. 그냥 당당하게 우리 진보 지지자분들도 돈 많이 벌자, 돈 잘 벌자, 갖고 있는 돈으로 후원은 하고 싶은데 갖고 있는 돈으로 그냥 없는 돈 쥐어 짜가지고 그냥 후원은 하고 싶은데 힘드시죠? 앞으로 경제가 더 안 좋아질 텐데.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당당하게 주식으로 우리가 뭐 주가 조작을 하자는 것도 아니니까 당당하게 주식으로 돈 벌어서 나는 먹고 살만해. 그럼 주식 투자로 돈 벌면 무조건 나는 후원금 쏠 거야. 난 무조건 슈퍼챗 쏠 거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면 더 좋고요. 예. 그러니까 당당하게 그냥 뭐 어떻게 이렇게 뭐 후원금을 이러지 마시고요. 예. 중국 속담에 혈육을 이기는 게 무력이라고 합니다. 저는 당당하게 돈 이야기 할 거고요. 그 돈이 당당하게 버는 돈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예. 저는 지금도 어떤 뭐 경제방송 같은 데 소속되어 있어서 이렇게 회원 모으고 이렇게 주식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돈다방 미쓰리 청취하시는 분들, 제가 어차피 지금 이렇게 뭐 군자금 모음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으니까 미쓰리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쟤 왜 이렇게 돈 타령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는 저한테 너 왜 이렇게 돈 타령하니? 라고 물어보시면 너는 돈 싫으냐? 라고 바로 물어볼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세상에 자본주의 시대에 뭐 돈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 없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민주진영 여러분들도 열심히 주식 공부하고 열심히 경제 알고 세력들한테 뒤통수 안 당하고 외국인들한테 휘둘리지 않고 모질이 기관들한테 당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똑소리 나게 주식 투자해서 당당하게 민주진영한테 돈 좀 밀어주고 그래야지 보수와 대등하게 싸우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 이 돈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사시면서 돈이 없어 봤지만 저는 진짜 바닥을 찍어봤던 사람이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지금 막 악착같이 막 그냥 돈을 모아야지 이런 것도 아니에요. 저는. 그런데 뭔가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구나. 라는 거는 완전 실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실감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제가 군자금을 모으자 그래서 후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새날 방송에서 최강욱 의원님을 후원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미 차셨대요. 얼마나 좋습니까? 두 번째는 우리 최민희 의원님을 후원해 드리자라고 했는데 차셨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유튜버님께서 저한테 인미의 경북 도지사님을 좀 후보님을 좀 후원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셔가지고, 예. 이제 여러분들 다가오는 한 주 주식시장 나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분명히 매수 타이밍 드렸어요. 그러니까 매수하신 분들은 다음 주에 이익 실현하셔가지고요. 이 지방선거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우리 인미의 경북도지사님, 후보님 후원 계좌에다가 좀 후원해 주시고요. 제가 유튜브 커뮤니티에도 올렸고 매일매일 에피소드에다가 방송 주제와 함께 밑에다가 계좌번호를 올려놓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계속 압박하면은 후원하겠지. 예, 계속 저는 압박을 할 겁니다. 요즘 후원 좀 해. 이 얘기 되게 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저는 돈다방 미쓰리 진행자이기 때문에 돈 타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돈 타령할 거예요. 대신에 여러분들한테 그냥 없는 돈 쥐어짜기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돈을 벌어들이면서 돈 벌었으니까 좀 후원 좀 하세요 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압박을 할 겁니다. 예, 기대하세요. 자, 이야기가 좀 길었는데요. 자, 한 가지 더 재미있는 얘기. 제가 1월 25일 방송을 들으시면은요. 그 방송 제목이 외국인들이 증시에서 발을 빼는 또 다른 이유라는 썸네일을 가지고 방송한 게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1월 25일이에요. 그 내용에 뭐가 있냐면 윤석열 리스크 때문에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발을 뺀다라는 겁니다. 예.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맞히지 않습니까? 정말. 자, 한번 1월
25일 방송 제가 유튜브 제일 위에다가 올려놨으니까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야, 미쓰리가 1월 달에 이런 거를 전망했단 말이야? 이렇게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요, 다가오는 한 주 동안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뭘 체크를 해야 되는지를 좀 볼 텐데요. 제가 앞부분에 약간 좀 수다가 많아져가지고, 우선 첫 번째 내용은 증권사들이 정신줄을 좀 놓은 것 같습니다. 5월달 코스피 전망을 하단은 2,550에서 2,800 상단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아주 기가 막히게 틀렸죠. 이렇게 5월달 코스피 예상 전망치를 2,550포인트라는 하단, 2,800포인트라는 상단을 잡아놨는데 이렇게 하단 상단을 잡아놓고 코스피 2,600포인트 지지는 견고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미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5월 달에 주식시장 안 좋을 거고요. 2,600은 못 깨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2,600 깼어요. 자, 그런데 이제 2,600을 견고하게 지지할 거라고 했던 그들의 전망과는 달리 2,600이 깨지니까 정신줄을 놓은 증권사들이 이제 코스피 전망치를 막 수정을 합니다. 대신증권 같은 경우는요, 2,500포인트가 바닥이 될 것이다. 8월까지는 안도 랠리가 펼쳐질 것이며 대신에 3분기 이후에는 좀 조심해야 된다고 합니다. 6월 달까지 2,700포인트 회복할 수 있고 중국 변수에 따라서는 2,800선도 좀 생각할 수 있다라는 보고서를 내놨고요. IBK 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대신증권 무슨 소리야, 정신 차려. 올해 더 빠질 거야. 바닥은 2,500이 아니라 2,400이야. 세계 경기 악화가 문제야. 이렇게 주식시장이 추가적인 하락을 예상을 했습니다. 자,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2022년 코스피 전망치를 2,500에서 3,000포인트, 즉 상, 저, 하, 고루 잡았습니다. 자, 예전에 하나대투증권의 부사장님으로 일하시다가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가 된 김영익 교수가, 이분은 이제 한국의 닥터붐이라고 불리죠. 이분이 4분기 중후반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2,400포인트까지 하락이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건 스탠리가 이번 주, 그러니까 지난주죠. 지난주에 뉴욕 증시가 크게 하락했던 그 저점이 올해 저점이 아니다라고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여전히 지금 주식시장 비싸다. 더 떨어질 공간이 있다. 지금 증시는 내리막길에 있다라는 비관적인 보고서들을, 기사들을 열심히 내놓고 있습니다. 저는요. 제 생각은 저는 사실 뭐 수치는 그렇게 의미가 없고 어차피 뭐 여러분 2,600선 깨질 수 있어요. 이렇게 주요 포인트는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실 이 5월 12일 종가가 여러분 2,546포인트였잖아요. 그죠? 근데 13일 금요일 날 2,646포인트 보다 한 20에서 25포인트 갭상승을 했습니다. 12일 날 2,546포인트였는데 13일 날 반등을 시작했는데 그 반등하는 시점이 2,546 근처가 아니라 갭상승을 해서 2,570포인트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냐면 2,546포인트, 즉 12일 종가에 제가 거래량이 많이 늘어났다고 얘기했죠. 그 거래량이 늘어난 이유는 뭐냐면 그 다음날 더 빠질 것을 예상한 신용 물량이 반대 매매가 무서워서 그냥 물량을 정리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완전 다 정리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그 나머지 신용 물량이 13일 오전에 털렸었어야 되는데 문제는 13일 오전에 갭상승을 하다 보니까 신용 물량이 완전히 다 털리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자, 어쨌든 증권사들이 이렇게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릴 거고요. 냉정하게 여러분, 코스피 바닥은요, 글쎄요, 뭐, 코스피 바닥이 뭐, 얼마다라고 수치를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마는, 여러분, 2022년 1월 달에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발병된 그 직후,
1월 21일 날 대한민국 처음으로 코로나 환자가 발견됐다고, 코로나 환자가 죽었나 하여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 코스피 지수가 여러분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2200포인트였었어요. 그러니까 2200포인트였었어요. 코로나가 발발을 했는데. 그런데 2020년 3월 달에 미국으로 이제 그 코로나19가 넘어가죠. 예, 퍼집니다. 그래서 미국이 셧다운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급락을 하고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그 영향으로 장중 1439포인트를 찍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막 유동성이 풀리기 시작하면서 아주 빠른 시간 동안에 3,300포인트까지 가죠. 정말 빠른 시간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3,300포인트까지 그 손맛을 받고, 그래 전문가들이 3,700포인트를 외쳤는데, 자, 우리 냉정하게요. 그러면 코로나가 없었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가 없었다면 코스피가 1,439포인트까지 빠질 일도 없고요. 3,300포인트까지 그렇게 다이렉트로 갈 일도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코로나가 발병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발병은 됐지만 미국의 셧다운이 시작이 되지 않았을 때 대한민국 코스피 지수가 2200포인트니까, 그리고 미국은 사실 금리 인상을 생각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돈이 풀리고 유동성이 막 커지고 버블이 쌓이고 그래서 이제 3,300까지 갔던 거지, 실질적으로는요, 지금 코스피 적정 지수는 얼마가 될까요? 한 2,300, 2,400 정도, 그게 적정 아닐까요? 어쩌면 금리 인상이라는 카드를 미국에서 썼다면 오히려 2,100에서 2,200 정도가 됐겠죠. 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뭐냐면, 제가 지난번에 3,200포인트, 3,300 됐을 때 국내 증권사들이 3,700 갈 수 있다라고 해서 제가 미친 개소리라고 그랬잖아요. 버블이란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거품을 다 드러내고 실질적으로 본질이 얼마인가 했을 때 지금 우리는 3,000포인트가 아니라 2,000포인트 중반이 적정 가격이라는 겁니다. 자, 여하튼 그 부분을 좀 고민해 보시고,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 해드리는 이유는, 아무리 모건 스탠리나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뭐 더 빠질 거고 막 추락할 거고 막 이렇게 막 부정적인 얘기를 쏟아내서 공포감 떨지 말고요. 냉정하게, 자, 코로나 전에 얼마였지? 그리고 코로나가 발생되고 1,400포인트까지 빠져서 돈이 막 풀리고 그 돈의 힘 때문에 3,300까지 바로 갔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그 안에는 엄청난 버블이 들어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시장의 움직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5월 16일부터 5월 20일까지 주간 증시 전망을 좀 봐야 될 텐데요. 증권사가 보고 있는 코스피 예상 밴드는 2,500에서 2,650포인트입니다. 이 2,500포인트가 나온 이유는요, 이게 전망이 금요일 오전에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망을 만든 증권사도 금요일 날 갭상승을 할지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12일 날 지수가 2,546포인트까지 빠지니까 다음 주 한 2,500선까지 추가적으로 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다가오는 한 주 동안의 코스피 예상 밴드를 2,500에서 2,650까지 잡은 거죠. 그런데 지난주 종가 기준으로 2,600포인트를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 분명히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강세로 시작을 하겠죠. 데드캣 바운스다. 왜 자꾸 이렇게 동물학대도 아니고 왜 자꾸 죽은 고양이를 생각나게 하는지, 하여튼, 예. 그러면서도 당분간 증시 변동성이 불가피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주 좀 변화된 게 뭐냐면, 이 2,500에서 2,650포인트의 전망을 내놨을 때가 금요일 오전이었거든요. 그런데 아침에 눈을 떴더니 뉴욕 증시도 크게 반등했고 대한민국 증시도 2,600선을 회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문가들이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이렇게 보내면서 전망이 바뀝니다. 줄줄이 다가오는 한 주 동안 증시 반등이 예상된대요. 미쓰리는 이미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자,
왜 이들이 이렇게 줄줄이 다가오는 한 주 동안 증시가 좋을 거라고 반등할 거라고 생각을 하냐면 다우지수가 7주 연속 하락했다고 합니다. 2001년 이후에 약 20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7주 연속 하락했대요. 당연하죠. 20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이 50bp 금리 인상했는데 50bp 금리 인상한 그 영향이 당연히 증시에 영향을 끼쳐야겠죠. 그리고 S&P 500 같은 경우는 2012년 이후 최장 기간 동안 하락했다고 하고요. 지금 고점 대비 16%라고 합니다. 조정장이 들어간 거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2011년 이후에 최장 기간 동안 하락하고 있고 고점 대비 27% 하락한 상태입니다. 이미 나스닥 같은 경우는 약세장으로 전환이 됐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뭐 조정장이며 약세장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반등하면 다 의미 없는 소리지. 자, 왜 이번 주 증권사들이 갑자기 다가오는 한 주 동안 증시가 반등할 거라고 예상하냐면 그동안 많이 빠졌다. 그런데 6월달 FOMC가 한 달 남짓 남았다. 그래서 반등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다가오는 한 주 동안 증권사들이 반등을 예상하는 또 하나 이유가 뭐냐 하면 17일 날 미국의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됩니다. 자, 소매 판매는 인플레이션 지표에 포함되진 않지만 소비 국가인 미국에게 있어서는 인플레이션에 어떤 심리적인 영향을 주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런데 이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증가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다가오는 한 주 동안 뉴욕 증시가 반등할 거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증가할 거니까 경기 침체 우려가 완화될 거라는 거죠. 좀 뭔가 정신 나간 전망 같아요. 자, 왜냐하면 자, 지금부터 미쓰리가 다가오는 한 주 동안의 증시 분위기를 알려드릴게요. 앞에서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그리고 ISM에서 발표한 제조 PMI, 서비스 PMI 모두 전월 대비 부진했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매수를 하셔도 된다. 다음 주로 주식을 넘겨도 된다. 다음 주 괜찮을 거다라고 보는 이유가 뭐였냐면 지금 발표되는 경제 지표가 전월 대비 계속 부진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제 미국은 인플레이션이 완화된다라는 이야기를 할 거다라는 근거였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17일 미국의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증가를 했을 때 미국 증시가 이것 때문에 올라간다고요? 오히려 소매 판매가 잘 나오면 저는 개인적으로 소매 판매가 잘 나올 거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냥 얘네들이 전망하는 거 분명히 뭔가 수치는 있겠지만 뭐 예상보다 좀 부진하다 이런 식으로 저는 분명히 소매 판매도 꺾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는 소매 판매가 잘 나온다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나타나겠죠. 오히려 미쓰리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부진하게 나오거나 뭐 전월 대비 똑같이 나온다 그러면 인플레이션 완화가 된다. 그것 때문에 미국 증시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다가오는 한 주 동안 연준 의원들의 발언들이 있는데요. 뉴욕 연방은행 총재, 제롬 파월 연방은행 총재,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총재, 클리브랜드 연방은행 총재,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가 연설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메파 아저씨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총재가요. 17일, 18일, 19일, 3일 동안 연설을 합니다. 이 아저씨가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연설하면서 메파 아저씨가 금리 인상 이제 좀 적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발언 하겠습니까? 메파인데 죽었다 깨어나도 메파는요. 사람은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가오는 한 주 동안에 연설을 통해서 계속 50bp 금리 인상 해야 된다라고 외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증가해서 발표가 됐을 때 이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증가했는데 메파 아저씨인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총재가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고 얘기하면 이게 어떻게 미국 증시를 반등시키는 요인이 됩니까?
저는 오히려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부진하게 나와야지만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확실히 꺾였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야지만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이 매파 아저씨의 주둥이를 좀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다가 다가오는 한 주 동안 5월달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이것도 저는 꺾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미 3월달에 25bp 금리 인상을 했고 5월달에 50bp 금리 인상을 했고, 경기는 금리 인상 결정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그 영향이 이미 저는 미국 경제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다가오는 한 주 동안 4월달 기존주택 판매가 발표가 되는데, 기존주택 판매 뭐 당연히 월 후반에 가면 주택 판매 발표가 되고요. 지금 기존주택 판매 이 주택 관련된 지표는 증시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다가오는 한 주는요, 저는 오히려 필라델피아 우리 매파 아저씨는 계속 50bp 금리 인상을 부르짖겠지만 소매 판매나 5월달 엠파이어, 즉 뉴욕 그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가 좀 부진하게 나오면 지난주 후반에 이어서 미국 경기 지표가 좀 꺾인다. 근데 그 꺾이는 거를 경기 침체가 아니라 인플레이션 완화라고 포장을 해가지고 뉴욕 증시를 반등시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 주 말고 이제 그 다음 주인 5월 25일 날 그러니까 5월 달 FOMC 회의록이 발표가 되거든요. 그럼 그때 이제 거기 뭐가 있냐면 5월 달에 FOMC에서 50bp 금리 인상을 결정한 다음에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6월 달에 또 금리 인상을 해야 될 것 같아. 이런 멘트가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5월 23일부터 5월 27일까지는 5월 달 FOMC 회의록과 그리고 러시아의 어떤 그 달러로 이자를 내야 되는 그 지급일도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주는 좀 다시 리스크 부분에 대해서 잘 조심해야 될 것 같고, 다가오는 한 주 동안은 오히려 소매 판매가 조금만 예상보다 부진한다든가 아니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부진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잦아들 거고, 그런 지표들로 인해서 아무리 우리 매파 아저씨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총재가 50bp를 부르짖어도 아이고 이게 무슨 개소리인가 하고 시장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자, 다가오는 한 주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월요일 날은 새날 방송을 가니까 월요일 방송은 하루만 쉬겠습니다. 수요일 날도 새날은 가지만 수요일 날은 방송을 올려드릴게요. 자, 월요일 날 방송 하루 쉬고 저는 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열렬한 좋아요 그리고 열렬한 댓글, 응원의 글 언제든지 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저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버시는 한 주 되시고요. 돈 많이 버셔가지고 우리 임미애 경북도지사 후보님 계좌 좀 꽉꽉 채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방송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